안녕하세요. 네, 잠시 또 쉬셨죠? 자, 저희 교재 이제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최신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재고자산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우리가 재고자산 단원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일단 기본적인 거, 재고자산은 우리가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우리는 매출 총 이익이라는 걸 계산을 할 거다.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해 주시고, 우리는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T자를 하나를 그렸고, 기초 상품 재고액에 플러스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시게 되면 우린 여기서 매출 원가라는 걸 계산하실 수 있다.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되고, 이 합계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불렀다. 판매 가능액.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말재고액의 설정을 우리가 물가가 상승 중일 때, 물가가 하락 중일 때 이런 걸로 우리가 따로 따져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선, 이, 총, 후 순서대로 했었고,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나올 수 있다.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더라. 얘네들은 서로 우리가 기말재고액이냐 매출 원가냐 혹은 이익이냐, 얘네들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게 되어 있고,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여기까지의 개념만 머릿속에다 일단 두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아래 자료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하면 파는 게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판매용과 사용이 목적인 건 서로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에 수취함에 따른 계약상 약정에 의한 일정 금액의 할인을 상품 대금을 조기에 수취함에 따라, 수취는 돈을 받는다 라는 뜻이니까 매출 할인이 됩니다. 매입 할인이 아니라 매출 할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기 회수에 따라서 값을 깎아주는 것을 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것을 애누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3번 볼게요. 다음 중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 가산해야 되는 건 매입시 재비용만 가산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시 재비용. 그래서 상품을 수입함에 따른 관세 더해 주셔야 되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모두 다 매입 상품에서 마이너스 해줘야 할 개정 과목들인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순 매입액은 그랬어요. 그럼 문제 4번은 순수한 매입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전체 총 매입액, 상품 매입액은 5만원이라고 했고요. 5만원에 우리는 여기서 상품 매입과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이 2,000원이 들어갔으니까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매입 할인, 매입 할인만 빼주시면 되겠죠. 매출 애누리는 매출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입 할인 얼마를 빼주시면 돼요? 3,000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0원을 빼주시고 나면 49,000원이 나오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은 단기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단기의 상품 매출 원가는 그러면 무조건 뭐를 그려라? T자를 그려라. 문제 5번은 T자를 일단 그려놓고 순서대로 그냥 갖다 자기 자리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요? 10,000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 30,000원인데, 매입액 30,000원인데 매입 애누리가 1,000원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입은 순 매입액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온 것만. 그러면 우리는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 단기 상품 매입액 3만 원에서 애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차감해야 된다. 그래서 1,000원을 빼주셔야 하니까 매입 애누리를 차감한 29,000원이 순 매입액이 됩니다. 29,000원이 순수한 매입액이 되겠고, 여기서 우리는 기말 상품 재고에 얼마를 빼주시면 된다? 5,000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출원가 34,000원을 찾으실 수 있겠죠? 양쪽의 합은 서로 같다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34,000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말에 상품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빼라 그랬으니까 매출액은 우리 얼마 나와 있어요? 상품 매출액은 1,100만 원이 나와 있나요? 매출은 1,100만 원이 나와 있고, 이 1,100만 원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셔야지 되니까 기초상품 재고에 400.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은 1,000만 원인데 애누리가 10만 원이 있으니까 990만 원만큼이 순수한 매입액이 되겠죠.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에 600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790만 원만큼이 매출 원가로 나오겠죠? 그러면 79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310만 원만큼이 우리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엄청 중요한 개념이세요.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자,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은 선의 총후, 그리고 또 뭐가 하나가 더 있었다? 개별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었죠. 개별법. 얘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잘 사용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 총후 개별법. 그래서 개별법, 총평균법, 선입 선출법. 연수학계법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연수학계법은.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이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등 매입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다. 맞죠? 매입 시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해 주시면 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네. 그 다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구매한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을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고요. 개별법은 매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아니요. 얘는 물량 흐름과 단가의 흐름, 원가의 흐름이 같으려면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선입선출법이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1번 입장했으면 퇴장도 1번서부터 퇴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들어오고 1번 나가고, 2번 들어오고 2번 나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만든 것을 우리가 선입선출법, 물량 흐름과 실제 원가 흐름이 일치하는 방식.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남게 된다. 자,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우리가 물가 상승 중일 때 이렇게 했었죠. 물건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왔는데 두 개를 팔았다 라고 보면, 물건 세 개 중에 두 개를 팔았으니까 뒤에서부터 후입선출법이니까 두 개가 나가게 되고, 얘가 남죠. 가장 먼저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서 1일날 사온 거, 2일날 사온 거, 3일날 사온 거, 이렇게 보면 우리 가장 오래된 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 계산된다. 후입선출법은 기말이 작아졌죠. 그렇죠?
기말이 뒤에서부터 나가니까 기말이 작아지게 돼요. 기말이 작아진다라는 의미는 이익이 작아진다. 그래서 물가상승 시 이익이 과소계상되고 기말도 과소계상되게 된다.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엄청 중요한 문제고 별표를 쳐두시고 이해가 되실 때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그냥 끝났어요. 여기서. 실제 물량 흐름 순서대로 가는 거 선입선출법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자, 4일날 물건을 만약에 팔았다. 4일날 물건을 팔면 며칠날 게 먼저 나가요? 선입선출법은. 앞에 있는 게 먼저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게 먼저 나가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현행 수익의 현재의 매출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기말 재고액은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치 다 팔고 남은 게 기말이 얘가 남았다. 그러면 최근에 사온 게 남아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10번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0번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기말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이 5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그럼 기말이 5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기말이 5만 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면 매출 원가는 5만 원만큼 과소 계상이 되게 되고 이익은 다시 5만 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기순 이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대 계상이 된다. 1번이 정답. 매출 원가는 과소 계상이 된다. 영업이익 과대 계상이 된다. 이익은 매출 총이익이 커지고 나면 매출 총이익은 영업이익에도 영향이 있고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영향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익은 그냥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말 재고자산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12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기말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과소계상이 되게 되고 이익은 다시 과대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지금 계속 같은 문제예요. 13번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기말을 과소평가했대요. 그럼 기말을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과대계상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익은 다시 과소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건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모든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증가한다. 맞죠? 기말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2번이 틀렸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총 이익도 감소해야 돼요. 그렇죠? 기말이 증가하면 매출 총 이익도 증가해야 되고 그러면 가와 라 이렇게 두 개만 맞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오히려 요만큼만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회계라는 게 원래 조금씩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인이 될 거고 기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회계라는 건 평생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회계의 용어들을 조금씩 잘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재고자산 모두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